아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우리 집 김장 날짜 잡혔다니까. 어디 친정을 가겠다는 거야? 당신 어머니 김장보다 허리 수술하신 우리 엄마 김장이 나한테는 100배, 1000배 더 중요해요. 당신, 우리 집 맏며느리야. 당신 안 가면 우리 노인네 혼자. 그 100포기를 다 하라는 거야, 뭐야?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영하로 얼어붙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송곳처럼 날카로워 수연 씨의 심장을 찔러댔습니다. 수연 씨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앞치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코끝을 스치는 찬바람보다 더 시린 것은 남편의 무심함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증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지난 세월이 저 연기처럼 허망하게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철호씨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거실을 서성거리며 씩씩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기 집안의 안위와 노모의 수고로움만 보일 뿐 아내의 친정 엄마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수연 씨의 머릿속에는 며칠 전 통화했던 친정 엄마의 가녀린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손마디가 굵어질 대로 굵어진 엄마는 허리 수술을 받고도 자식들에게 김치 한 조각이라도 더 먹이겠다고 무거운 배추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데 남편은 그저 맏며느리의 도리라는 낡은 굴레만 씌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25년간 억눌러왔던 서러움이자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지키고 싶은 최소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남편의 고함은 이제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아득해졌고 수연 씨의 시선은 단호하게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향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가식적으로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오늘따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수연 씨의 지난 25년은 빨간 고무장갑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부터 시작된 시댁의 김장은 단순한 노동 그 이상이었습니다. 100포기가 넘는 배추를 절이고 씻고 치대며 그녀의 허리는 매년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김장날이면 남편은 늘 손님이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동호회 사람들과 전화를 하며 낄낄거리는 소리는 부엌에서 고춧가루 연기에 눈물을 쏟는 수연 씨에게는 가장 잔인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수연 씨는 문득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곱던 손가락 끝은 물이 빠지지 않는 고춧가루 물로 늘 거무스름했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예쁜 네일 아트를 자랑할 때 그녀는 핸드크림조차 바를 여유 없이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손을 한 번도 따뜻하게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살림꾼이라 손도 야무지네라는 무책임한 칭찬으로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포장하곤 했습니다. 해마다 김장이 끝나면 수연 씨는 몸살로 며칠을 앓아누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약 한 봉지 사다 주는 대신 어머니 김치가 역시 최고야, 그치? 라며 눈치 없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연 씨는 늘 투명 인간과 같았습니다. 남편은 형제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자기 집안의 위세를 자랑하기 바빴고 수연 씨는 부엌 구석에서 남은 설거지를 하며 차가운 개수대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연 씨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하나, 언젠가는 남편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리라는 막연한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시간이 갈수록 낡고 해진 옷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사랑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를 빈틈없이 처리해주는 유능한 관리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오늘 터져나온 갈등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서러움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언쟁이 지나가고 남편이 씩씩거리며 욕실로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평소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해 휴대폰을 보지 않던 수연 씨였지만 그날은 왠지 모를 이끌림에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족 채팅방이라는 이름 아래 시동생과 남편이 주고받은 대화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홀린 듯 대화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믿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정말 유별나다니까. 김치, 그거 몇 통 사 먹으면 될걸. 굳이 그 고생을 시키려고 그래. 우리 마누라가 거기 가서 일해주는 게 너무 아까워. 그러게요, 형님. 형수님 고생하는 건 우리 집 김장으로 충분하죠. 처가 김치는 그냥 나중에 슬쩍 가서 몇 통 얻어오기만 하세요. 당연하지. 내가 이번에 엄마한테는 몰래 비상금 털어서 용돈 200만 원 보냈어. 형수한테는 절대 비밀이다. 처가에는 돈 한 푼 안 보내도 김치는 잘만 주더라. 글자 하나하나가 수연 씨의 심장에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아내의 노동을 아끼는 척하면서 정작 자신의 집안 김장에는 아내를 내모는 이중성, 그리고 친정 식구들을 김치 국어라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 비하 섞인 말투. 수연 씨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큰 배신감은 금전적인 문제였습니다. 엄마가 수술을 받을 때도 병원비 한 번 보태자는 소리 없던 남편이었습니다. 수연 씨가 친정 엄마를 위해 작은 선물을 사려 할 때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며 눈치를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거액의 용돈을 보내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수연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녀가 25년간 시댁에서 보낸 그 수많은 시간과 노동이 남편에게는 그저 당연히 부려먹어야 할 권리였던 것입니다. 친정의 김치는 맛있으니 공짜로 얻어먹고 싶고 아내의 고생은 시댁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그 이기적인 논리 앞에서 수연 씨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고 거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의 내면은 거대한 해일이 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인내와 배려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편을 향했던 일말의 애정은 이제 차가운 증오와 허무로 바뀌었습니다. 수연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외출복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한 며느리로 남을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빨간 고무장갑 대신 차 키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리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역겨웠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차를 몰며 수연 씨는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 김장 못 갑니다. 아들들이 보낸 용돈도 많으니 올해는 사람을 쓰시든 아들들을 시키시든 하세요. 전 친정 갑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던 돌덩이가 하나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친정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이름을 나직이 불러보았습니다. 한수연, 너도 소중한 사람이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 새벽부터 서두르는 오빠들과 올케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연 씨를 본 친정 엄마는 깜짝 놀라며 버선발로 뛰어나오셨습니다. 아니, 내가 여길 어떻게 왔어?
시댁 김장은 어쩌고. 엄마의 걱정. 어린 말에 수연 씨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올해는 나 우리 엄마 김치 해주고 싶어서 왔어. 사위는 바쁘니까 나만 왔어. 우리 오늘 재미있게 김장하자. 친정에서의 김장은 시댁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웃으며 일손을 보탰습니다. 오빠들은 무거운 배추를 나르고 올케들은 양념을 버무리고 조카들은 갓 담근 김치에 수육을 싸서 어른들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수연 씨는 그 활기찬 풍경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시댁에서 겪었던 그 숨막히는 침묵과 차별이 이곳에는 없었습니다. 수연 씨는 친정 엄마의 거친 손을 잡고 함께 배추 속을 채웠습니다. 엄마의 손은 수연 씨의 손보다 더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일을 하는 내내 남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수연 씨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편의 분노도 시댁의 압박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수연 씨는 지금 이 순간 친정 엄마와 함께 웃으며 김치를 담그는 이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임을 직감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지 반나절이 지나서야 잠에서 깬 철호 씨는 텅 빈 집안 분위기에 당황했습니다. 늘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자신을 깨우던 아내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먼지만 앉아 있었고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아내가 없으면 양말 하나 제대로 찾지 못하던 철호 씨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야? 라며 큰 소리를 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철호 씨는 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혼비백산했습니다. 아범아, 며느리가 못 온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나보고 이걸 다 하라는 거야? 시어머니의 날. 선 호통에 철호 씨는 진땀을 흘렸습니다. 아내가 문자로 통보한 용돈 200만 원 이야기가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자 철호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내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공포가 뒤늦게 그를 엄습했습니다. 철호 씨는 허겁지겁 차를 몰아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평소 아내의 수고로움을 대신해줄 며느리들이 없었습니다. 동서들도 아내의 연락을 받았는지 모두 전화를 받지 않거나 친정으로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예순을 바라보는 철호 씨와 남동생 그리고 노모 셋이서 그 100포기가 넘는 배추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이 해주는 김치만 먹어봤지 직접 배추를 씻고 속을 채워본 적 없는 형제들에게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차가운 지하수 물에 손은 금세 감각을 잃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배추 몇 포기를 옮기지도 않았는데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철호 씨는 그제야 아내가 해마다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매년 혼자 다 했다고? 머릿속에 아내의 지친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그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뒤였습니다. 철호 씨는 시린 손을 호호 불며 아내가 없으면 자신은 그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시댁 마당에 쌓인 배추 더미는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철호 씨를 압박해왔습니다. 평소 아내가 웃으며 금방 해오라고 말하던 그 일들이 직접 손을 대보니 하나하나가 가시돋친 채찍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소금물에 절인 배추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허리를 한번 숙일 때마다 척추마디가 어긋나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동생은 벌써 구석에서 담배만 피우며 불만을 터뜨렸고 시어머니는 이것도 못하느냐며 혀를 찼습니다. 철호 씨는 빨갛게 달아오른 자신의 손등을 보며 멍해졌습니다. 찬바람에 살같이 트고 고춧가루 독이 올라 따가운 이 고통을 수연 씨는 지난 25년간 묵묵히 견뎌왔던 것입니다. 철호 씨가 김치 좀 더 가져오지 그랬어라며 타박할 때마다 아내가 왜 입술을 꾹 깨물며 먼 산을 보았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200만 원은 이 거친 노동과 외로움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마당 한편에 놓인 커다란 고무대야 속의 빨간 양념은 마치 아내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철호 씨는 양념을 버무리다 말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시댁은 그저 차갑고 딱딱한 의무만이 가득한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려내던 수육과 겉절이 그리고 고생했다며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주던 그 손길이 사라진 자리는 시린 북풍만이 메우고 있었습니다. 철호 씨는 비로소 자신이 아내라는 든든한 성벽 뒤에서 얼마나 비겁하게 숨어 지냈는지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시댁 마당에서 철호 씨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늘 시댁 행사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흘리던 사진 속 아내는 한 번도 진심으로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을 이제야 발견한 철호 씨의 가슴에 서늘한 죄책감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백년 손님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서 아내의 인생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그 자각이 송곳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호 씨는 엉망이 된 몸을 이끌고 무작정 처가로 향했습니다. 어제 시댁에서 남은 김장은 결국 반도 끝내지 못한 채 일꾼을 부르기로 하고 도망치듯 빠져나온 길이었습니다. 처가댁 골목길에 들어서자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철호 씨를 맞이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아내 수연 씨의 옆모습은 시댁에서 보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조카들과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철호 씨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처가 식구들을 향해 가졌던 편견과 오만한 생각들이 떠올라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별나다고 비하했던 그들의 화목함은 사실 철호 씨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진정한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냈던 그 비열한 카톡 메시지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내가 이 따뜻한 곳을 두고 왜 그 차가운 시댁에서 홀로 싸워야 했는지 그 불공평함이 가슴을 쳤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대문을 열었을 때 처가 식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철호 씨에게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이구 사위 왔나 하며 반겼을 장모님도 이번만큼은 묵묵히 계셨습니다. 아내 수연 씨는 남편을 보고도 못 본 척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은 철호 씨에게 수천 마디의 비난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 소외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철호 씨는 조용히 구석에 놓인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다가와 자네 괜찮겠나? 라고 짧게 물었을 때 철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내뱉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철호 씨의 눈에서 툭 하고 떨어진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그런 철호 씨를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남이 슬며시 다가와 막걸리 한 잔을 건넸을 때
철호 씨는 그 텁텁한 술 한 잔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구석, 오래된 감나무 아래 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지만 철호 씨의 마음속은 뜨거운 참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보냈던 그 부끄러운 카톡 대화방을 스스로 삭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아내의 손은 생각보다 더 거칠고 작았습니다. 철호 씨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수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이 이 손으로 우리 집안을 다 지켜내고 있을 때 나는 당신 뒤에서 칼을 꽂고 있었네. 백년 손님이라는 핑계로 당신을 혼자 외롭게 둬서 정말 미안해. 철호 씨의 고백에 수연 씨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씨는 남편의 사과를 듣고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 25년의 서러움이 단 한마디의 사과로 다 씻길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에 맺힌 진심 어린 후회와 떨고 있는 그 손을 보며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속에서도 작은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남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용서가 아닌 이제라도 함께 짐을 나눠지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처가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이전과는 다른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철호 씨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저희 집안 김장은 제가 직접 가서 할게요. 수연이 혼자 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랑 저랑 어머니한테 따로 보낸 돈, 앞으로는 공평하게 처가에도 보낼 거예요. 그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사위가 처가 일에 그렇게 나서는 거 아니다라며 역정을 내셨지만 철호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해보니 김장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니다. 수연이가 그동안 어머니를 위해 바친 청춘을 생각하면 이제 제가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철호 씨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도 결국 한숨을 내쉬며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변화는 곧 시댁 식구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철호 씨는 자신의 생활 방식을 하나둘씩 바꿔나갔습니다. 주말이면 소파에 누워 TV만 보던 습관을 버리고 아내와 함께 시장에 가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처음엔 어설프고 실수도 잦았지만 아내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그 과정 자체가 그에게는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이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동의 산물인지 깨닫게 된 그는 이제 밥 한 톨, 반찬 한 조각도 예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수연 씨의 표정이었습니다. 늘 그늘져 있던 그녀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노고를 인정해주고 삶의 무게를 나눠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50대의 나이에 다시 시작된 부부의 연애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묵은지처럼 깊고 진한 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정을 존중하며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주말, 부부는 시댁 김장을 마무리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수연 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철호 씨는 뒷좌석 가득 편한 옷차림과 장화, 그리고 아내를 위한 손 보호 크림까지 챙겼습니다. 시댁 마당에 도착하자 철호 씨는 내리자마자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시동생도 형의 변화에 자극을 받았는지 앞치마를 두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들들이 직접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에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장이 끝난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갓 담근 김치에 수육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며느리들만 부엌에서 일하는 풍경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먹는 그 밥상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풍성했습니다. 철호 씨는 아내의 접시에 고기 한 점을 올려주며 속삭였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평생 내가 옆에 있을게. 그 말에 수연 씨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하얀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린 겨울의 시작이었지만 부부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서로의 진심에 가닿은 두 사람. 김장이라는 고된 연례 행사는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가족의 결속을 다지는 소중한 축제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연 씨는 눈 내리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빨간 신호등이 켜졌을 때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초록빛 희망의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함께 걸어갈 그 길은 갓 지은 하얀 쌀밥 위에 올린 빨간 김치, 조각처럼 달콤하고도 짜릿한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